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밤 11시 영화와 의학을 접목하는 유익해지는 시간 심야 라이브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정말 의료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겪는 변화와 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더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한국 의료 이대로 괜찮은가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 옆에 모신 분은요. 탑동 365 의원 원장이시자 온국민 주치제도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고병수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도 소개해 주시죠. 온국민 네. 주치제도와 주치제도와 영화 영화 안에서 안에서 만나는 만나는 의학의 세계. 송 아나운서님이 서두에 의료 파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용어를 정확히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파업이란 거는 어떤 단체나 노동자들이 주의 주장을 한 다음에 회사로 돌아가거든요. 네. 회사를 안 들어가겠다는 파업은 없어요. 그죠. 일종의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의료 대란은 지금 전공인 학생들이 안 돌아가겠다. 그런 의료 대란이라고 그렇죠. 해야겠네요. 의료 사태 또는 의료 대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의료 사태가 제일 무난하고 의료 사태. 심각하게 보면 의료 대란인 거고 파업이란 말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네요. 의료 대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자, 오늘 후라이드 치킨님 안녕하세요. 벚꽃나무님도 밤에도 라이브라니 감사합니다. 아름답다님은 주치의제도 궁금합니다. 숙자님께서도 언제쯤 이 대란이 해소될까요? 이번 봄에는 해결될 거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님도 기다렸습니다. 쓴소리도 해주세요. 그렇죠. 저도 오늘 쓴소리 할 시간입니다. 네, 이게 의료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 좀 부드럽게 풀어보려고 하고, 네.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주치의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이제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예. 맡고 계시잖아요. 요즘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정신없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예. 오셨다고. 뭐 서귀포 가서 보건소나 그 보건관계 직원들 강의를 하고 또 서귀포 넘어가려면 1시간 10분 걸리잖아요. 맞아요. 넘어오는데 1시간 10분. 왕복 거의 한 진짜 체감 30분이 진료는 3시간이죠. 조금밖에 못 하고 또 와서 밤 진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 의사들도 만나고 설득하고 내용 용역이 들어가도 연구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모델링을 작업을 하면서 네. 하루 종일 여기 매달리는 거예요. 아휴,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래도 잘 되리라는 생각과 그런 희망 가지고 좀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워커홀릭이라 가지고 즐겨요. 정말 제 아는 분들 중에 제일 바쁘시게 진짜 요즘 말로 갓생을 산다고 하죠. 비욘드에서 저하고 촬영하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좀 만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오늘도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똑똑한 분과 방송을 하는 거라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는 이제 OECD 데이터를 보면서 이 한국 의료와 또 의사와 병원의 현실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네. 오늘은 2탄으로 좀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볼까요? 한국 의료의 밑바닥, 민낯 이것을 보여주면서 전에 이어서 좀 다시 보여주면서 그럼 과연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 네.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제주에서 이제 준비하는 주치의 제도가 어떤 건가 간단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쓴소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주치의 제도 너무 궁금합니다. 신경 쓰지 말자님은 선진국은 이 주치의 제도를 한다는데 맞나요? 맞죠? 다는 아니고. 거름마님께서도 와 큰일 하시는군요 하셨고요. 건강 1순위님께서도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셨는데요. 우리 고병수 원장님이 지치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주치 제도도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님은 선생님 주치의제도 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방문 진료 같은 겁니다. 그것도 주치의제도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래서 한국 의료,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것들이 좀 민낯을 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다음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화가 예, 가미되어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할 얘기는 왜 우리나라 의사들은 불친절하고 설명을 잘 안 해줄까? 우리 병원에 가끔 오시잖아요. 네. 다른 데 가면은 충분히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다 하나요? 이게 좀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예. 제가 받기에도 예. 우리나라는 서비스직이 알아주는데 예. 뭔가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병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네. 뭐 금성 환자, 뭐 화상 의사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책이 있잖아요. 금성 여자, 화상 남자 해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설문조사를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하고 의사들한테 했더니 의사들은 90%가 자기는 친절하게 하고 있다. 난 친절하다.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환자들, 주민들 설문조사 보면은 불친절한 병원이 너무 많다. 설명도 잘 안 해준다. 이게 되게 네. 많았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 근제에는 상당히 문제점,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선진국이나 외국이나 유럽을 가보면 의사들이 친절하고 네. 한 15분, 20분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진료를 받는데 왜 우리는 2분, 3분 진료밖에 못 받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네. 그걸 못 하고. 그다음에 막 컴퓨터 보면서 자판 보면서 처방한 다음에 봬요 하면서 네, 끝나죠. 맞아요. 그게 보통 일상이에요. 그래서 왜 눈치가 그럴까? 보여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과연 못났고 성격이 못되고 그다음 돈만 밝히고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많은가? 그리고 외국 의사들은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철학적 근본적으로 가져봐야 됩니다. 외국의 서양의 선진국 의사들은 아주 심성적으로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주면서 뭐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이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이제 이 제도라는 거를 살짝 책으로 알기 전에는 이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아니, 그래도 환자가 갔으면 좀 친절히 해주지. 왜 안 해주지? 라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의료는 박리담의 의료예요. 많이 봐서 알아서 벌어먹어라. 이거는 환자들, 주민들을, 시민들을 일종의 소모품이나 뭐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라고 과장하면은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진료를 하게 해라면 이렇게 안 돼요.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 좌파 의사예요.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1차 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좌파인데 진보주의자인데 네. It's money. 돈. 돈 없으면 못한다. 깜짝 놀라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머리에 It's 생생해요. money. 그게 뭐냐면은 재정과 관심과 이런 여러 가지를 투여해야 그 제도가 바뀝니다. 근데 그런 제도를 우리는 안 만들어요. 왜? 국가가 돈 들어가고 세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주치의 제도를 하면서 그 주치의 의사에게 충분한 수가를 투여를 해가지고 네.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검사도 잘하고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수입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진료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명, 25명 정도 하루에 보면서도 뭐 수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들의 수입을 유지하려면 100명을 봐야 돼.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케어 의료의 놀라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놀라운 뭐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네. 너튜브로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사실 겉으로만 보는 그런 것들이고 그 근저에는 이 모순덩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의 제도가 잘못돼 있고, 예를 들면 전문의 제도 전에 얘기했죠.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모두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GP라고 해서 진료를 하고, 그다음 전문의 진료를 받고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우리는 다 개원하고 다 병원 가자, 알아서. 맞아요. 내가 알아서 피부가 간지러니까 피부과 가고, 어. 머리 아프면 신경과 가고. 이건 의료 전달 체계가 아니는 거예요. 낭비고 비용 효율적이 못 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수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 고질적인 수십 년간 뭐 3, 40년 넘게 고질적인 병폐가 저보험료. 네. 보험료가 자기가 낸 게 많아요, 적어요? 10만 원 되면 많아요, 적어요? 저희 급여에 비해서. 적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버는 수익에 대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보험료, 적게 내는 거예요. 외국에 많이 비교해 보면은. 자, 두 번째는 저수가. 의사들에게 진료에 해당하는 그 건강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모아놓고 거기서 투여를 하는데 그게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다음 세 번째 저급여. 급여란 거는 환자들에게 혜택이 적어요. 이걸 보장성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게 모든 질병이 몇 %인지 알아요? 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62%. 10년 전에도 62%, 61%, 현재도 20년 전에도 61%.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럼 외국은 선진국은 어떨까요? 무상의료 체계라고 대부분 하잖아요. 네. 85% 전후예요. 자, 85%는 거의 다 무상의료예요.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특별한 거만 자기 돈 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의료, 필수 의료라는 다 무료죠. 음. 이걸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 제도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뒷받침하는. 이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 보장성이 적다는 거. 물론 뭐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은 우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로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자, 보험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국민들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제공을 하게 되는데 진료에 맞춰서 근데 보험료를 높이면 국민들이 부담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 회사에서나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게 하고 수익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하면 돼요. 프랑스 같은 독일 선진국들은 그 제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험료가 많다고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내가 많이 보니까. 만족해요. 자기 내는 만큼. 적당히 내고 돈이 적으면 적게 내는 거고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걸 상한선 제도라고 잘라버렸어요. 한 달에 뭐 10억 버는 재벌들 있겠죠. 네. 그것도 뭐 한 2, 300만 원. 많이 내는 건 맞지만은 그 정도는 한 2, 3천만 원 내야 돼요. 10배를 더 내야 그렇죠. 되는 우리는 거의 뭐 5% 이상 떼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의료 전달 체계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1차 의료 체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의료 사태, 의료 대란의 근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병원이 그 업무에, 병원 업무의 7, 80%를 전공의가 담당합니까? 그들이 나가버리니까 그 병원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따가 전문의 중심 병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런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막 근처에 깔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툭 되면 터질 게 워낙 터지게 돼 있었어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확 드러난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의학방송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선생님들이 하루에 평균 80명에서 100명의 환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원을 보실 수 있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원장님의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게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자, 오늘도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영화는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인데요. 자, 볼까요? 제가 목감기 걸려서요. 그
패치 아담스는 로빈, 지금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했습니다. 초창기 영화인데, 그, 헌터 아담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원래 아담스가 성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살하려고 하다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는 세상에 어떤 등불 같은 존재가 되라. 패치라는 게 누더기를 기우다, 뭐 덧대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패치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패치 아담스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의과대학 들어가서 기이한 행동들을 해요. 그 이상한 행동이 아니고 환자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막 까르르 웃기고 막 그래. 개그맨처럼. 근데 점잖은 병원이나 점잖은 의사 간호사들은 싫어하죠. 그죠. 그러다가 약간 이제 레전드쯤 되고 되니까는 무료 진료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백혈병 아동들 있는 병동에 가서 삐에로 이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삐에로 분장을 해가지고 애들을 막 웃기고 재밌게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가 전공이 레지던트 때예요. 그래서 우리 한꺼번에 가서 보자 해가지고 가서 보고 나와서 아무도 말이 없어. 그다음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거 얘기에 대해서 좀 토론 아닌 토론을 하는데 맞긴 한데 우리나라 현실이 안 맞다. 저렇게 친절하게 하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언제 환자를 다 보냐. 그죠. 못 본다. 대학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저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못한다.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인물입니다. 병동에서 애기들을 이제 재밌게 해주는 장면이고, 그다음 이 사람이 실제 인물 얼굴이죠. 삐에로 분장하게 참 어울리는 예, 그렇죠. 모습이네요. 그다음 그래서 몇 개의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인구 1000명 인구당 2.6명. 이게 한의사 포함이에요. 한의사 빼면은 인구 1000명당 2명 정도 될 거예요. OECD 평균이 3.7명. 많죠.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의료 대란의 원인인 의과대학생 수를 늘린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의사를 늘릴 것이냐, 어떤 의사를 늘릴 것이냐 초점을 두고 의사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늘려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낙수 효과. 낙수 효과. 즉 의사들이 많아지면은 여기서 뭐 우리가 흔히 좋은 과를 전문과를 가려고 하다 못 가는 의사들이 그 필수 의료과로 간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이게. 고급 인력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도 바라보면서 이 증원 정책을 만들었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점차 올리고 그 다음에 점차 올리는 거 의사들도 이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사들 늘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저번에 얘기하셨죠. 필수 의료란 무엇인가? 뭐죠? 복습. 필수 의료. 필수 의료란 필수 단어 의료.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셨던 그쵸. 거 아니에요? 예. 기억하시는 거. 네. 필수 의료란 말은 의학세계에서 없습니다. 전 세계도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만드는데 의료대란 생기기 전후부터 얘기 쓰기 시작했는데 essential 뭐 medicine 또는 essential healthcare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1차 의료라고 얘기해요. 그럼 안 필요한 의료는 그러니까 뭐야? 안 필요한 의료는 없죠. 네. 그러니까 흉부외과, 산부인과 거기다가 소아과를 다 껴놔요. 수학까지. 왜 소아과는 이 중증 환자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소아과 환자들도 줄고 소아과 의사들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걸 달래려고 필수 의료에 끼워 넣었어요. 그럼 내과는? 그니까. 이거 말이 안 돼. 필수 의료란 정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원래 정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의사 수를 늘리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사를 늘릴 건가? 동네 병원에 1차 의료를 하는 우리 곁에 있는 의사들 늘려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수가를 충분히 활용해서 흉부외과 의사, 흉부외과 요번에 그 올해 지원자 전공의과 8명도 안 돼요. 심장 수술, 폐 수술을 해야 될 의사들이. 그래서 아프면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8명이. 응급실하고 중증외상센터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온 게 전공의뿐만 아니에요. 교수들도 나왔어요. 힘들어서.
차라리 개원하겠다. 이 참, 아, 욕 나온다. 꿀물 드세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하고 외국의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래서 의료 개혁이 좀 필요한데 두 갈래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1차 의료, 동네 의원의 그 든든한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1차 의료란 개념도 또 얘기하겠지만은 전문의 중심 병원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우리나라는 25개 전문과가 있습니다. 이 25개 내과, 소아과부터 마취과, 흉부외과 다 해서 25개 과가 전부 개원할 수 있어요. 다 병원을 차릴 수 있습니다. 외국은 없어요. 그래요? 다 가정학과 가서 먼저 보고, 오. 내과나 소아과 일부, 그다음 정신의학과라든지 네. 안과는 개원해 있지만은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건 전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피부과 뭐 다.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내가 신경이 좀 뭐 신경 쪽이 아픈 것 같다면 내가 판단해서 신경과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동네 의원의 무질서함이 있고, 이들끼리 무한 경쟁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 종합병원과 또 무한 경쟁을 합니다. 선진국들에는 경쟁 체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넘치지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다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막 환자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이런 속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죠. 뭐. 그냥 우리나라 의료 상태를 보면은 임상의사 수 부족한 건 맞는데 어떤 의사를 늘릴 것인가,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총 병원 병상 수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병상이 모자라. 병상 침대예요. 병원에 있는 침대 수가 모자라서 병원 입원하기 힘들다가 아니에요. 의사 뭐가 문제죠? 선생님이요? 의사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다 서울 경기권으로 몰리는. 맞아요. 5대 병원, 4대 병원 하면서 맞아요. 그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거기가 부족한 거고, 지방에 병상이 남아 돌아요. 이걸 조절을 못 하고 있어. 저한테 보건복지부 장관 맡기시면 저는 2년 안에 해결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저도 의료정책을 한 20년 넘게 공부했고, 지금 제주도 주최제도를 하는데 도지사가 오죽하면 저한테 책임을 맡아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못 믿으면 못 맡기죠. 안 맡기죠.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자, 이게 병상수 많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응급실 뭐 가면은 미어 터진다 그러죠. 응급실도 병상수가 세계 최고예요. 다 서울, 경기 유명한 병원을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응급실 이용할 수 있게 실력이 후져서 안 좋아서 안 간다가 아니고, 그럼 실력이 안 좋으면 실력 좋은 의사들을 배치하고, 맞아요.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대주면 되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전에 말했죠. 중환자실, 응급실, 그 다음에 중증외상센터, 이런 데는 또 중환자실 네. 돈이 안 돼요. 운영할 환자를 수가 보면 볼수록 손해 봅니다. 하루에, 1년에 수십억 원씩. 그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쫓겨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자꾸 너는 이걸 중증외상센터를 이끌고 있냐. 그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예산을 또 깎아버렸죠. 드라마로 요즘 화제성이 있죠. 네, 드라마로 유명하긴 하지만은 현실은 참 처참합니다. 자, 또 볼까요? 이게 참 웃깁니다. 국민 1인. 1인당. 여러분들 1인당 외래 의원입니다. 또 의원을 얼마나 이용하냐.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린 조금만 아프면 이제 병원 왜 병원 가잖아요. 외래 이용을 이렇게 많이 해요? 다른 나라의 평균의 2배가 넘어요. 3배 가까이. 그렇네요. 자, 정말 친절하고 설명 잘하고 주치제도 같은 그 병원이 되면은 이런 설명을 잘해주면서 콧물 나도 병원 오고, 여기 살짝 긁혀도 병원 오고.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하루는 예를 들어 100명을 봤다 칩시다. 100명을 봤으면은
정말로 분석해가지고 제가 컬럼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 30명 정도는 안아대들 환자들이에요. 30명이나요? 이거 저한테 좋죠. 그 수가에다가 1만 원, 2만 원 매겨지니까 제 수입이 늘어나서 좋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질병에 대해서 또 아픈 것에 대해서 또는 건강 증진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은 안 와도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콧물 나면 저는 전에 얘기했었죠. 콧물 나는 거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갖고 있다 약을 가끔 먹이고 이런 얘기들. 그다음 젖 먹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젖 먹이는 이렇게 하고 직장 다니면 젖을 짜놔서 냉장실에는 며칠, 냉동실에는 한 달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뭐 10분, 20분 교육을 하면은 뭐 관절염 환자도 이제 교육 잘 안 해요. 환자가 주사 주고 약 주고 해거지. 이거 어떤 운동을 해라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죠. 서울에 있을 때인데 제 뒷집에 할머니가 혈압약을 먹는데 어느 날 오질 않아 며칠. 그래서 뒷집이니까 점심 때 밥 먹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집에 문을 못 열어. 여름에 어떡해.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모기장 이렇게 못 쳤지만 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런 할머니 그 운동을 좀 가르쳐줄 테니까 하시라. 네. 그래서 한 20분 동안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이 뼈대가 얕고 관절이 약하면요 그 주변 근육을 키우면 돼요. 네. 이건 깃발이론이라고 내가 지었는데 이 깃대가 부실하면은 깃줄을 세게 잡으면 돼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가르쳤더니 다음에 또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안 해. 귀찮아서. 근데 이게 보통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두 번 설명했다고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걸 반복해서 하고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다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번째 갔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정말 협박을 했지. 다시 이러면 혈압약 안 갖다 주고 우리 병 오지 마시라. 저 멀리 있는 가시라. 반협박을 했더니 부지런히 연습했어요. 네. 집 밖에 나올 수가 있었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평상에도 앉아 있거나 지팡이 짚혀서 동네를 약간 걸을 수가 있어요. 엄청 큰 사람들의 발전이네요. 활동이란 거는 먹고 싸고 그다음 움직이고 자기들 옷 입고 그 ADL이라는 재활학과 용어인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할머니 그렇게 했죠.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개 있어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왜 교육을 못하죠? 설명을 안 해주죠. 내가 설명을 해봤자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 환자는 다른 병원 가버려. 그럼 내가 왜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분, 20분, 정말 10분, 20분 걸려요. 예, 우울증 가진 그 50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건 좀 설명을 좀 하고 듣기도 해야겠다 해서 들어주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막 울어. 그래서 약을 처방했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이게 동문시장 사시는 분인데. 그러려면 20분 걸렸어요, 그때. 그 20분 동안 저는 환자를 못 봐요. 그죠. 자, 설명이라는 게 상당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왜 못하지? 의사들이 돈만 밝혀서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치의제도를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문의 중심 병원 얘기를 하면은 이거 보기로 했죠. 얘기하다가 자꾸. 그다음 또 뭐 볼 것들 많아요. CT 우리나라 최고. 한국이 상당히 CT 보유 수가 엄청납니다. 앞섰죠. 그다음 MRI 뭐 세계에서 두세 번째.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왕절개 건수는 사실 제왕절개가 아니고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제왕절개는 또 한국 1, 2위 튀르키예 다음으로. 와, 튀르키예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뭘 것 같아요? 아니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의사가. 아니 좀 제가 제왕적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동양인 여자들이 이 질이 작아요. 서양인은 잘 커져가지고 아기 머리가 10cm거든요, 지름이. 네. 이게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맞아요. 옆에 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위험 부담. 이 제왕절개로 수술할 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질식 그러니까 자연분만하기 위험할까요? 자연분만? 자연분만이 위험해요. 자, 나오다가 애가 갑자기 안 나와. 막 숨이 그러면 막 애가 막. 일단 태어나는 상황이에요. 기본으로 네. 1, 2분 내로 안 나오면은 거기다가 산모가 편안할까요? 위험해져요. 이게 산부인과는 모든 외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과입니다. 순간 5분이 사람을 왔다 갔다 해요. 멀쩡하게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맞아요.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그럼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분만 안 해요. 분만은 뭔지 아세요? 질타이니? 예쁜이 수술, 뭐 이런 수술만 해요. 네. 돈 되고. 네. 얼마나 황당한 나라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 했어. 그럼 애 교수들은 누가 삽대고. 받아요? 누가 이런 낫게 상황이 해줘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겁니다. 이게 의사들 탓이 아니고 물론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도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제왕절개가 그런 것 그러다가 돈도 되니까 제왕절개 편하게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돈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누가 뭐 제왕절개 하려고 합니까? 자녀분만 하고 싶지. 예, 그런 얘기. 그다음에 항생제 처방률 우리가 항생제 많이 쓴다는데 많이 쓰는 축은 속하지만은 OECD 평균에 좀 가까워요. 오, 그렇네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간장 선생.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의료 대란 이후에 그러면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정부 이대로면 족보들어는 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예. 왜냐? 뭐 의료제도는요 경제학자들 상당히 어려워해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필수 공공재니 뭐 공공재가 아닌 이런 논리가 있는데 둘 다 맞아요. 막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로 풀어나가기 힘듭니다. 자, 전문의 병원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전문의는 25개 과가 있고 전부 개원에 있어요. 예를 듭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외과라고 했나요? 내과라고 했나요? 외과. 외과 의사예요. 수술하는 과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외과 의사예요. 서전이에요. 서전. 그래서 수술복 입고 수술하다가 나와서 외래 보고 뭐 그럽니다. 회진 돌 때도 수술복 입고 회진 돌아요. 많이들. 그 정도로 수술을 주로 하고 외래에서는 그 환자들 좀 보고 그러는데 감기 환자를 보는 게 이비인후과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5년 동안 열심히 의료 기술 익혔는데 나와서 감기 환자, 중요 환자를 봐요. 얼마나 낭비예요. 거의 자기가 수련받은 것에서 5%, 10%를 못 써먹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하기도 하지만은 총체적으로 볼 때는 네. 얼마나 낭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뭘로? 거기다 충분한 수가를 투여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의사들에게 돈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병원에 투여하면은 간호사, 그 인력들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수가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산부인과 의사 수가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배, 4배 올려야 돼요. 그리고 뭐 그 수술하는 것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고 뭐 개원하지 못하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은 왜 나옵니까? 자기가 자랑스럽게 외국 의사들은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상당히 자부심이 큽니다. 뇌를 수술하기 때문에 이런 외과계 또 흉부외과 의사들이 자부심 하늘을 찔러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저녁에 전화가 와 환자 상태 때문에 자다가도 병원 가야 돼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수술하면서 10시간씩 서서 계속 해야 돼요. 수술방 옆에서 도시락 먹고. 그러니까. 급여가 막 세지도 않아요. 그래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부심을 다 뭉개버렸어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자부심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 수가와 그런 배려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 이러면 남게 돼요. 그럼 국가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돈 아까운 거야.
주기 싫은 거야. 쑥가. 어. 그러니까 나와서 에이 개원이나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 병원 안 됩니다. 뭐 전문의를 막 글로 몰아간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 안 가요. 이 다 근지에 깔려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문의들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익힌 사람들은 종합병원, 전문병원 있게 만들고 수술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두세 배 많아져야 돼요. 그럼 회진 돌 때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픈 건 어때요? 뭐 수술한 거는 좀 괜찮나요? 뭐 트림은 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면 한 여유롭게 10분이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처럼 한 20초, 30초 딱 가서 싹 가버려. 이런 거 없어질 겁니다. 그다음 뭐 외래도 좀 축소하고 그런 병원이 멋지지 않아요? 맞아요.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못합니까? 왜? 정치인들이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몰라서 그래요. 돈 주기 싫거든. 그 숟가락 거는 의사에게만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고, 훌륭한 의사들 키우는 거예요.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의과대학 때부터 무료예요. 너희들은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레지던트 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2, 300만 원 주면서 일주일에 한 150, 200시간을 일 시켜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150시간. 그러면은 그 거의 150시간이라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당직을 일주일에 한 3-4번 기본으로 서고. 그런 나라에서 전문의를 중심병원을 만든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네요. 너무 지금 열이 많아. 꿀물 되세요. 오늘 여러 차례.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영화를 좀 볼까요?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자, 그 2개의 영화를 좀 준비했습니다. 간장 선생. 간장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간장. 저도 쏘이긴. 처음에는 간장을 좋아하시나? 짭짤한 간장을 네. 생각했어요. 근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은요, 포스터가 떠야 되는데 떴나? 저 미래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하늘에 먼저 핵폭탄 터진 것 같죠. 그런 이 배경이 1945년 정도고, 이 배경이 히로시마라는 느낌이 들죠. 히로시마에 있는 어느 어촌 마을입니다. 네. 어촌 마을에서 화면이 나오나요 지금?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촌 마을에서 그 이름이 아카기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동경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매일 뛰어다녀. 매일 뛰어다니면서 동네를 왕진도 가고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매일 뛰어다니니까 왜 뛰어다니냐. 그러니까 환자를 자기는 많이 봐야 된다. 네. 아픈 사람이 여기저기 있다. 그래서 뛰는데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 그럼 손으로 기어서라도 뛰어가야 된다. 와, 그런 사명감이 정도로 장난이 아니시네요. 사명감이 뛰어나고 매일 뛰어다녀요. 와. 근데 이 사람이 왜 간장 선생이라 불려냐면은 간쪼 센세이, 일본말로는. 근데 왜냐하면은 간장이라는 거는 위장, 관장 뭐 이럴 때 그 간장이에요. 간. 이 사람이 뭐 어디만 아파도 간이 나쁘다. 어디만 좀 안 좋아도 간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이 약간 그 낮춰 보인다든지 좀 우스개처럼 말해가지고 간쪼 센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장밖에 몰라 이런 약간 비아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그래도 의사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걸 의지하죠. 근데 이 영화 특징은 이렇게 마을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의사 아카기의 모습도 있지만은, 제가 놀란 건 의사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셨어요? 아니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보시면은 환자를 진찰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너무 정확해. 진짜 마치 의사처럼 배우가 아니라. 청진하는 장면, 그리고 배를 복부 진찰을 하는데 이 배를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못 만져 속까지. 무릎을 구부리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만져야 돼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고증해서 이 감독에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이거 어떤 훌륭한 의사가 코치를 해줬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나오고, 또 하나는 제가 의학을 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이 장면이 나와요. 그
어떤 감염이 됐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바이러스가 발견이 안 됐대요. 우리 지난 음. 시간에 있었죠. 세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다르다. 이제 바이러스 개념이 안 나올 때인데 어떻게 불렀냐면은 그 뭐냐 깔때기를 통과하는 미생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어. 보이질 않는데. 바이러스의 근데 존재를 좀 인식한 거네요. 그때 박테리아 세균은 이제 현명으로 보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들은 현명으로 안 보이는 거야. 요즘 전자현명이 발달해서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데 뭔가 있어. 그러니까 깔때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미생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명칭도 이 영화에 나와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예,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잘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뛰어다니는 장면이죠. 열심히 뛰어다니시네요. 그다음 두 번째 소개시킬 영화는 우리 의사 선생님. 이거는 어느 농촌 마을입니다. 인구 1000명 정도 된 농촌 마을에 이노라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죠. 보건소 같은 개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좀 훌륭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아프면 가서 껴안아주고 돌아가신 분 있으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도 해주고 어디 아프면 가서 다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오죽 이 의사에게 의존하냐면은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개가 아프니까 개를 데려와 치료해달라고. 우리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의사입니다. 이노라는 의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돼요. 근데 그 전에 이 젊은 친구 있죠. 네. 그 사람은 인턴인데 보건소니까 파견이 나왔어요. 어허. 도쿄에서 파견이 와서 이 의사 밑에서 좀 배워라 했는데 좀 같이 있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돼요. 경찰 동원되고 마을 사람들이 탐문하면서 이 행적을 찾는 과정이 이 영화의 시작인데 마무리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되게 반전은 아닌데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게 끝납니다. 되게 궁금한데요?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의사 선생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의사상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주치의 제도입니다. 이 주치의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어려운 개념인데 1차 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옛날에는 1차, 2차, 3차인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 쓰지 않고 1차 의료와 전문 의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의료는 지역사회, 즉 동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료를 얘기하는데 네. 단순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25개 과가 쫙 개원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자기를 전체적으로 돌봐주는 의사. 어린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다음 애가 오나 어른이 오나 여성이 오나 남성이 오나 노인이 오나 어디 정형외과적인 질환이든지 전체적으로 돌봐주는 걸 1차 의료라고 합니다. 포괄적인 의료라고 해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정의학과 의사고 가정의학과 의사를 무시하지만은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은 지역사회 즉 동네에서 우리가 흔히 건강상에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의 7, 80%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수련을 받아요. 그 의사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과가 다 질병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구현이 안 돼요.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피부가 피부과가. 저는 갓 태어난 애부터 지금 오늘 진료한 것도 보면은 80에서 90세 된 할아버지까지 다 봤어요. 예방접종부터 해서 다 봐야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소아과도 내가 한 8개월 돌았고 꼭 필요한 것들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그 동네 병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 터졌다 못 믿겠다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뭐 힘들면은 전문의에게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그런 것이 1차 의료입니다. 포괄적으로 전인적으로 돌봐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정의는 네네. 어려운데 그럼 주치의 제도는 뭘까? 주치 쭉 봐주는 거. 뭐 1차 의료랑 똑같잖아. 주치. 많이는 들어봤는데 개념이 안 서. 나를 주로 봐주는. 그렇지, 그거예요. 대통령 주치, 뭐 재벌 누구 주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도 다 주치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나를 아까 1차 의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잘 돌봐주면서 네. 나를 전체적으로 잘 돌봐주는 의사, 잘 음. 돌봐주게끔 하는 의사. 그런데 우리가 쇼핑, 음. 의료 쇼핑이라 그러죠. 여기 왔다가 잘 안 낫네? 뭐 딴 저 데 병원을 가고. 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또 다른 데 병원 가. 이렇게 하면은 지속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주치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이제 여기 갔다 그쵸. 여기 갔다 하니까 내가 알 수가 한번 없죠. 차트를 쭉 보거든요. 환자 오기 네. 딱 들어올 때쯤엔 한 10초간 네. 쫙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어. 아기가 이제 주치의 선생님을 삼고 오는데 그렇죠. 콧물 흘리면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비염이다 이렇게 딱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기 배꼽에 진물 나니까 배꼽 소독했다는 애들이 지금 군대가 있어요. 와, 역사다 역사. 수염이 이렇게 나면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신뢰,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의사에게 건강사의 많은 문제들을 맡길 테니까 나를 돌봐주세요. 신뢰관계를 맺기 위한 그 제도가 등록이란 거예요. 영어로는 registration. 그럼 뭐 사인을 해야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오면은 등록을 해가지고 이 의사한테 보겠습니다. 근데 음. 외국에서는 그 의사한테 보게끔 하고 다른데 함부로 못 가게 딱 막아놨어요. 네. 요즘 조금 유한데 우리나라 다 쇼핑하잖아요. 다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막으면 사람들이 뭐 힘들어할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단골 의사, 주로 가는 중심 허브 병원과 허브 의사를 딱 만들고 다른 데 가도 좋다. 대신 많은 것들은 여기에 의지하도록 해라. 네. 이게 등록입니다. 아하. 등록을 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등록을 하는 순간 오늘 이 사람은 간염이 있네. 간염이 있으니까 부모들 한번 쭉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면은 가족들도 조사해 봐야겠네. 네. 가족 가계도를 작성을 해야 돼요. 3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도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비만한지 다 조사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력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딱 해요. 그게 20분 걸려요. 주치의 제도가 아니면 못합니다. 못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건강상의 문제들에 따라서 플랜, 계획을 짜요. 비만이면 비만 관리, 담배를 태우면은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 척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우울한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이런 계획을 잡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진료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은 예방접종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들, 뭐 알러지가 있으면 알러지를 어떻게 관리해라,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해라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의뢰를 할 때도 그냥 상세하게 써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고 이런 네.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돈이 안 되면 하나요? 안 해. 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안 해요. 외국 사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줄 테니까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 네. 대신 다른 병원 가도 되는데 허브 의원, 허브 의사가 돼서 중심으로 맡아달라. 이게 주치예요. 아하.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그쵸. 팍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지만은 관심 있게 여러분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일단 할 거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주치의제 됩니다. 자, 믿고 맡기면서 신뢰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3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좀 소개해 주시긴 할 텐데. 예. 그럴까요?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이제 건강주치 제도가 뭔지를 이제 아니까 제주도에서 좀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 방송이라서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확장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기대니까. 한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기다려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네, 이제 벌써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오늘 11시 50분이라서 후다닥 네. 좀 여러분들 의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더 많이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윤희님께서는 제가 받는 다른 병원 치료나 안과 검사 등등 주치의께로 모두 연락이 갑니다. 주치의께서 제 모든 복용하는 약과 치료들을 모두 알고 계시고 맞아요. 약이 중복되는 것도 막아주신다. 음. 네, 대란이 해소되길 간절하게 바라는 요즘입니다. 해주셨고요. 머리띠님께서는 선생님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사 정원을 늘린 이유랑 의사들이 이해에 따라 사라진 이유, 그럼에도 뭔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주세요. 이건 좀 복잡하니까 넘깁시다. 네, 자, 주치를 성공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을 떠나서 의료인데. 우리 윤희님께서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데 760불이 청구됐고 매달 의료보험이 가족 3명에 1,700불을 냅니다. 후라이드 치킨님 과연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올까요? 절반 이상은 안 돌아올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게 저 보험료로 쥐어짜면서 하는 거라고 알으셔야 돼요.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계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자, 선생님처럼 쓴소리 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소아외과 선생님도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네.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일에 왜 정부가 소극적인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 낼 돈으로 건강보험에 더 지불할 양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건강보험의 그 재정과 실손보험의 우리가 민간보험에 드는 용이 거의 같아요. 그걸 없애가지고 건강보험에 투여하면 되는데 그게 보장성이 난 겁니다. 그게. 네. 맞아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장관을 하셔야 해요. 이미 고병수 장관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비온디 장관. 원장님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KTX로 인해 지방에서 서울로의 네. 접근이 용이해진 것도 그쵸.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쓸리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네. 미국 흉부외과 신경과 선생님 자부심이 그쵸. 대단하시군요. 우리도 제도부터 그랬었어요. 음. 90대 뭐 2000대 전까지는. 네. 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요. 3탄 기다리겠습니다. 아, 주치의제도 궁금합니다. 전국 확대 기원. 내용이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또 이제 제주도가 7월부터 시범 네.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어느덧 이제 저희가 3탄이면 4월 달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그럴까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게 쉽게 흥분하지 않고 다음에는 쉽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저도 이제 어려워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최대한 조금 쉽게 풀이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 좀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좀 배경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주도는 어떤 계획들 갖고 있는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심야 생방송을 위해 또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고병수 원장님과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의 원장님의 행보와 또 건강수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탑동산652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